창밖으로 쏟아지는 저녁 노을이 거실 깊숙이 발을 들이는 시간입니다. 가만히 앉아 그 붉은 빛을 바라보다 보면 문득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말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것 같았고, 내가 내뱉는 문장들은 곧 권위이자 힘이었습니다. 직장에서는 후배들을 이끄는 호령이었고, 집에서는 자식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이정표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었습니다. 내가 쌓아온 경험과 지식, 그리고 이 뜨거운 진심을 말로 전하기만 하면 세상은 나를 우러러보고 가족은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느덧 머리칼에 서리가 내리고 거울 속 낯선 노인을 마주하게 된 지금, 우리의 목소리는 갈 곳을 잃었습니다. 명절날 모인 거실에서 내가 입을 떼는 순간 자식들의 눈동자가 미묘하게 흔들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나의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지루한 반복이자 피하고 싶은 훈계로 전락해버렸음을 깨닫는 순간 가슴은 무너져 내립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나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입을 열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형식적인 대답과 서두르는 작별 인사뿐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지혜를 갖춘 이 시기에 왜 우리의 말은 가장 쓸모없는 취급을 받게 된 것일까요? 한때는 누구보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주인공으로 살았던 당신입니다. 밤을 지새우며 가족의 생계를 일궈냈고 거친 풍파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당신이 흘린 땀방울은 그대로 가족의 살이 되고 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당신은 자신의 집 거실에서조차 이방인이 된 기분을 느껴야 합니까? 왜 당신의 말은 허공을 떠돌다 바닥으로 힘없이 추락하고 마는 것일까요?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노년이라는 새로운 계절에 맞는 언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말하는 법만 배웠지 입을 닫는 법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여야 했던 경쟁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시간은 다릅니다. 이제 말은 더 이상 무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찌르고 결국 당신을 외톨이로 만드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가장 서글픈 것은 나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마다 입을 더 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아직 내가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는 과거의 영광을 끄집어내어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품격은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등을 돌리는 이유는 당신의 과거가 보잘것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현재의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꾸만 과거의 그림자를 붙잡고 말을 늘어놓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혹시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건 말이야 하고 가로채지는 않았습니까? 당신의 조언이 상대에게는 간섭으로, 당신의 걱정이 상대에게는 통제로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사람들은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금언보다 당신의 침묵 속에 담긴 배려를 갈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침묵이 두려워 자꾸만 쓸데없는 말들로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비밀은 적어지고 허물은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말은 대부분 자기 방어이거나 자기 자랑입니다. 이 두 가지는 노년의 품격을 갉아먹는 가장 치명적인 독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말이 상대의 마음 문을 두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소음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당신이 입을 닫고 지갑을 열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당신의 존재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서글픈 현실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차가운 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은 변했고 우리가 가졌던 정답은 이제 구식 지도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는 젊은이들에게 낡은 지도를 들이밀며 길을 가르치려 드는 것은 친절이 아니라 방해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길을 찾도록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지쳐 돌아왔을 때 따뜻한 밥 한 끼 살 수 있는 여유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회한은 과거에 머물러 있을 때 찾아옵니다. 그때는 이랬는데 라며 한탄하는 순간, 당신은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당신의 화려했던 과거를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 자체가 이미 그 증거입니다. 이제는 입을 열어 당신의 가치를 설명하는 대신 깊은 침묵과 여유로운 지갑으로 당신의 자존감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이 무너져가는 당신의 품격을 바로 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우러러보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입을 열어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는 것일까요?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기저에는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인정 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평생을 누구의 부모로, 어느 직장의 상사로,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으며 살아온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 무거운 정적은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이제 아무도 나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누구도 나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치 세상에서 나의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것 같은 공포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합니다. 내가 여기 살아있다고, 나에게는 아직 당신들이 모르는 삶의 비책이 있다고, 그러니 제발 나를 봐달라고 외치는 비명과도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사된 불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 삶이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는 불안감을 타인의 삶에 개입함으로써 해소하려는 심리적 기제입니다. 자식의 결혼 생활에 참견하고 손주들의 교육 방식에 목소리를 높이며 주변 지인들의 사소한 선택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간섭하는 행위들. 우리는 그것을 걱정과 사랑이라는 예쁜 포장지로 감싸지만 그 포장지를 한꺼풀만 벗겨내면 그 안에는 아직 내가 쓸모 있는 사람임을 확인받고 싶다는 절박한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할수록 상대방은 뒷걸음질 칩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가는 그 수많은 조언들이 상대방에게는 정서적 침범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당신의 말은 더 이상 지혜의 등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는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자 자신들을 여전히 어린아이 취급하는 무시의 표현으로 읽힙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라는 말처럼 무서운 폭력은 없습니다. 그 문장 속에는 상대의 선택을 믿지 못하는 불신과 내 방식만이 옳다는 오만이 서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를 내용의 옳고 그름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잔소리와 조언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내용이 아니라 상대가 원했는가에 있습니다. 상대가 묻지 않았는데 내뱉는 말은 아무리 황금 같은 진리라 해도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그 말들은 상대의 귀를 닫게 만들고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게 합니다. 당신이 옳은 말을 할수록 자식들이 멀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정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오답을 묵묵히 지켜봐 줄 어른의 인내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더 서글픈 진실은 우리가 하는 그 많은 말들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향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느끼는 우월감, 무언가를 바로잡아 주면서 확인하는 나의 유능함. 우리는 타인을 위한다는 핑계로 나의 빈약해진 자존감을 채우려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심리적 착취입니다. 나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의 평온을 제물로 바치고 있는 셈입니다.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십시오. 당신이 누군가에게 장황한 훈계를 늘어놓고 난 뒤의 기분은 어떠했습니까? 잠시 동안은 무언가 큰일을 해낸 것 같은 뿌듯함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내 찾아오는 묘한 공허함과 왠지 모르게 서먹해진 공기를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말로써 관계를 붙잡으려 하는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오히려 그 말이 관계를 갉아먹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자식도, 당신의 친구도, 당신의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타나 그들의 무대 위에서 대사를 가로채고 감독 노릇을 하려 든다면 누가 당신을 환영하겠습니까? 어른의 품격은 무대 중앙에 서는 것이 아니라 무대 뒤편으로 우아하게 물러나는 법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조명이 꺼진 뒤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여유. 그것이 결핍된 노년은 취해지기 쉽습니다. 인정 욕구는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타인의 확인을 통해 채워지는 자존감은 바람 한 점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진정한 강함은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내 삶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있다면 굳이 말로써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존재를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독립시키는 숭고한 선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독한 인정 욕구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입을 닫아도 나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을 닫을 때 비로소 당신의 인격이 풍기는 은은한 향기가 주변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말로써 소통하려 했던 지난날의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말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가치는 낮아지고 당신의 침묵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품격은 높아집니다. 과거의 당신이 목소리로 세상을 호령했다면 이제의 당신은 침묵으로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정 욕구라는 괴물로부터 당신을 구원하고 진정한 어른으로서 대접받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존경과 사랑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것을 얻으려 입을 여는 순간 달아나고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입을 닫는 순간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침묵은 결코 비어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장 밀도 높은 소통의 형태이자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성벽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을 두려워해왔습니다. 대화 도중 잠시라도 정적이 흐르면 누군가 나를 지루해할까봐 혹은 내가 존재감이 없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서둘러 아무 말이나 내뱉으며 그 틈을 메우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서툴고 성급한 말들이 오히려 우리의 품격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입을 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내지 않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소란스러운 욕망들을 잠재우고 비로소 타인의 영혼이 머물 자리를 내어주는 숭고한 결단입니다. 당신이 입을 닫고 깊은 강물처럼 침묵할 때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당신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내가 말을 하느라 듣지 못했던 자식들의 깊은 한숨, 배우자의 고단한 어깨가 내뱉는 신음, 그리고 오랜 친구의 눈동자의 고인 말 못할 사연들이 비로소 당신의 가슴에 가닿게 됩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침묵의 무게를 견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존경을 느낄 때는 그가 유창한 논리로 나를 설득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모자람을 묵묵히 지켜봐 줄 때, 나의 실수를 비난하는 대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려 줄 때,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압도적인 권위와 따스함을 동시에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침묵의 미학이 가진 힘입니다. 침묵은 또한 당신의 언어에 무게를 더해줍니다. 평소에 말이 많은 사람의 말은 시장통의 소음처럼 가벼워지지만 꼭 필요한 순간에만 입을 여는 사람의 말은 바위에 새긴 글귀처럼 묵직한 힘을 갖습니다. 당신이 침묵을 지킬수록 당신이 마침내 입을 열어 건네는 한마디는 상대의 영혼을 울리는 화살이 될 것입니다. 가벼운 깃털 같은 100마디 조언보다 깊은 침묵 끝에 건네는 고생했다라는 짧은 한마디가 자식의 평생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는 말의 주인이 아닌 침묵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신경을 긁는 소리를 할 때 즉각적으로 반격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 보십시오. 그때 당신이 선택한 3초의 침묵은 그 어떤 독설보다 강력한 승리가 됩니다. 상대는 당신의 침묵 앞에서 자신의 무례함을 거울처럼 마주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존엄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침묵은 나를 공격하는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가장 우아한 갑옷입니다. 또한 침묵은 우리에게 관조의 기쁨을 선물합니다. 평생 앞만 보고 달려오며 세상을 판단하고 분석하느라 놓쳤던 것들을 찬찬히 바라보십시오. 지는 노을의 색깔이 매일 어떻게 다른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이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조용히 차를 마시는 이 순간의 고요가 얼마나 달콤한지 느껴보십시오. 내 입을 닫아야 비로소 세상의 아름다움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 고요한 관찰 속에서 얻어지는 통찰은 그 어떤 철학책에서도 배울 수 없는 삶의 진수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피하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말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더 외로워집니다. 나의 말에만 집중하느라 상대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결국 관계의 겉모양만 했다가 돌아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함께 침묵할 수 있는 관계는 다릅니다. 아무런 대화 없이도 어색하지 않은 사이, 그 정적 속에서도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사이, 그런 관계야말로 인생 후반전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소통의 정점입니다. 이제 당신의 집 거실을, 그리고 당신의 인간관계를 침묵의 향기로 채워보십시오.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정답을 알려주려 입을 달싹이는 대신 그저 눈을 맞춰주며 들어주십시오. 친구가 과거의 영광을 늘어놓을 때 나의 무용담으로 덮으려 하지 말고 그저 미소 지으며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침묵은 그들에게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며 나는 당신을 온전히 수용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긍정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침묵을 배우는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를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그 평온함이야말로 노년의 품격을 완성하는 핵심 원료입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홀로 고요할 수 있는 능력, 비난 앞에서도 입을 닫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 그리고 타인의 아픔을 침묵으로 안아줄 수 있는 깊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어른의 경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입을 닫을 때 비로소 당신의 영혼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목소리는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보다 더 크고 분명하게 당신의 품격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이겨내고 얻어낸 가장 고귀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침묵이 영혼의 갑옷이라면 경제적 자립은 그 갑옷을 지탱하는 단단한 뼈대와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비워져야 한다고 말하고 욕심을 버리는 것이 미덕이라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냉혹한 현실의 바다 위에서 품격이라는 돛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본이라는 닻이 깊고 튼튼하게 내려져 있어야 합니다. 노년의 돈은 더 이상 사치나 탐욕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인격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자식들에게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이며 타인에게 베풀 수 있는 유일한 힘의 원천입니다. 품위 있는 가난이라는 말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돈이 없으면 인격은 무너지기 쉽고 자존감은 작은 바람에도 속절없이 깎여 나갑니다. 아무리 깊은 지혜를 가졌더라도 주머니가 비어 있으면 그 지혜는 궁상맞은 넋두리로 치부되기 일쑤입니다. 슬픈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생리입니다. 당신이 지갑을 닫고 입만 열 때 사람들은 당신을 피하지만 당신이 입을 닫고 지갑을 열 때 비로소 사람들은 당신의 존재에 경의를 표합니다. 돈은 당신의 침묵에 무게를 더해주고 당신의 존재에 향기를 입혀주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빈손으로 남는 것이 부모의 숭고한 사랑이라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 입에 들어갈 것을 아껴 자식의 학비를 대고 내 노후를 팔아 자식의 집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덕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모든 것을 내어준 부모의 끝은 어떠합니까? 경제권을 잃어버린 부모는 자식의 집에서 눈치를 보는 손님이 되거나 요양원의 차가운 침대 위에서 자식의 발길을 기다리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곤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기억하기보다 부모의 무능력을 짐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식이 악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당신의 품격을 지키고 싶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재산의 주도권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당신의 통장에 잔고가 남아있을 때 자식의 효도는 지속됩니다. 당신이 언제든 밥 한 끼를 살 수 있고 손주들에게 용돈을 쥐어줄 수 있을 때 당신의 권위는 비로소 바로 섭니다. 나중에 다 너희 줄 거다라는 약속은 힘이 없지만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은 강력한 질서가 됩니다. 돈을 쥐고 있는 부모는 자식에게 부담이 아닌 든든한 기둥이 되고 자식들은 그 기둥 주위를 스스로 맴돌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또한 당신의 관계를 정화해 줍니다. 나이가 들어 친구를 만날 때 누가 계산할지를 눈치 보며 머뭇거리는 것만큼 처량한 일은 없습니다. 지갑에 여유가 있다면 당신은 기꺼이 찻값을 내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며 대화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의 주도권은 말을 많이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준 뒤 말없이 계산서를 집어드는 그 뒷모습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훈계가 아니라 당신의 넉넉함에 감동하며 당신과 다시 만나고 싶어 합니다. 지갑이 열리는 소리는 100마디의 조언보다 더 명확하고 아름다운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이제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노년의 돈을 밝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돈이 없어서 남에게 손을 벌리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자신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건강을 돌보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돈은 신앙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돈이 있으면 당신은 구차해지지 않습니다. 낡은 옷을 입어도 단정해 보이고 거친 음식을 먹어도 소박해 보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당신의 모든 행동은 빈곤의 증거로 비춰집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은 자식에게 물려줄 아파트 한 채가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부모의 당당한 뒷모습입니다.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이자 사랑입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은 당신의 생명줄이자 명예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헐어 자식의 사업 자금이나 결혼 비용으로 내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이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서고 당신이 풍요로워야 주변이 따뜻해집니다. 자존감은 통장의 잔고에서 시작된다는 말은 결코 속물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책임감의 다른 이름입니다. 내가 내 몸을 누일 곳이 있고
내 끼니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며 가끔은 타인에게 베풀 여유가 있다는 확신. 그 확신이 있을 때 당신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목소리에는 인자함이 깃듭니다. 돈은 당신을 거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비굴함으로부터 지켜주는 성벽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지갑을 당신의 인격처럼 소중히 다루십시오. 낭비하지 않되 써야 할 곳에는 과감하게 쓰십시오. 특히 당신 자신을 위해 쓰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당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취미에 투자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할 때 세상도 비로소 당신을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침묵으로 내면을 채우고 지갑으로 외면을 지탱할 때 당신의 노년은 비로소 완성된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될 것입니다. 품격은 거창한 말잔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한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단단한 경제적 여유, 그리고 그 여유에서 나오는 타인에 대한 너그러움에 있습니다. 입을 닫고 지갑을 여는 연습.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가장 치열하게 수련해야 할 최고의 덕목입니다. 침묵과 경제적 자립이라는 두 개의 견고한 기둥을 세웠다면 이제는 그 기둥 위에 당신만의 성벽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너그러워져야 하고 모든 것을 허허실실 웃으며 넘겨야 어른스럽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당신이 무조건적으로 친절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려 할 때 세상은 당신을 존경할 만한 어른이 아닌 만만한 노인으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은 무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뼈아프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자애로움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우아한 거리두기와 서늘한 냉정함입니다. 우아한 거리두기는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어선이자 상대방에게 긴장감을 주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자식이든 친구든 당신의 시간과 감정을 아무 때나 침범하게 두지 마십시오.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고 부탁하면 무엇이든 들어주는 당신의 헌신은 역설적이게도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사람들은 희소성 있는 것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당신의 존재가 너무 흔해지고 당신의 배려가 당연해지는 순간 당신의 품격은 사라집니다. 조금은 다가가기 어렵고 가끔은 정중히 거절할 줄 아는 그 서늘한 기운이 있어야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특히 무례한 이들에게는 침묵으로 반격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나이나 처지를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언사를 내뱉을 때 서둘러 화를 내거나 변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저 아무런 표정 없이 상대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며 3초간의 정적을 선물하십시오. 그 짧은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 강력합니다. 무례를 저지른 자는 당신의 침묵 속에서 자신의 천박함을 스스로 마주하게 됩니다. 화를 내는 것은 상대와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지만 침묵하는 것은 상대의 머리 위에서 상황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반격입니다. 또한 지갑을 사용하는 방식에서도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돈을 쓰는 것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밥값을 내는 행위를 넘어 그 돈이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도구로 쓰여야 합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자식에게, 당신을 이용하려는 지인에게 지갑을 열지 마십시오. 당신의 재력은 당신을 귀하게 여기는 이들에게만 흘러가야 합니다. 돈은 내가 쥐고 있지만 아무에게나 쓰지 않는다는 태도를 분명히 할 때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슬프게도 인간은 상대에게 얻을 것이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예의를 갖추기 때문입니다. 그 예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당신의 인품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경제적 주도권입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냉정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손을 내미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노후 자금을 헐어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는 순간, 당신은 부모라는 권위를 잃고 자식의 인생에 종속된 조연으로 전락합니다. 자식이 스스로 고통을 견디고 일어설 기회를 빼앗지 마십시오. 여기까지가 내가 해줄 수 있는 한계다라고 선을 긋는 냉정함이 있어야 자식은 당신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동시에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성인이 됩니다. 선을 넘지 않는 관계만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냉정함은 차가운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맑은 정신입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세운 원칙을 지켜내는 힘입니다. 주변의 소음과 오질 앞에 일일이 대응하지 마십시오. 그러려니 하고 넘기되 당신의 핵심적인 가치를 건드리는 순간에는 서슬, 퍼런 칼날 같은 단호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평소에는 따뜻한 노을 같다가도 필요할 때는 한겨울 서리처럼 차가워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예측 불가능한 깊이가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누구에게도 만만하지 않은 압도적인 아우라를 지닌 어른이 됩니다. 이제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듣는데 목매지 마십시오. 그 소리는 당신이 남들의 편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 대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라는 무게감을 얻으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무겁고 당신의 지갑이 단단하며 당신의 거절이 명확할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의 존재를 진지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이 두려워 무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고독을 동반자로 삼을지언정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들에게 당신의 소중한 노후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우아한 거리두기는 당신의 공간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그 빈 공간에 당신의 취미와 공부, 그리고 오롯한 휴식을 채우십시오. 남의 인생에 간섭하고 참견하느라 낭비했던 에너지를 이제는 당신 자신을 가꾸는데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빛나면 사람들은 시키지 않아도 모여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구걸하면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멀어집니다. 냉정함이라는 거울로 당신을 비추고 품격이라는 칼로 불필요한 인연들을 잘라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남은 생을 가장 고귀하게 만드는 반격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이야기해온 이 냉정하고도 서늘한 지혜는 결코 현대의 각박한 인심에서 나온 임시 방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천 년간 검증되어 온 성현들이 입을 모아 강조했던 삶의 정수입니다. 수만 권의 책이 쌓인 지혜의 서재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들을 펼쳐보아도 결론은 한결같습니다. 말을 아끼고 베풀음을 실천하며 자신의 존엄을 지키라는 것. 이것이 시대를 초월해 고귀한 어른으로 남는 유일한 길임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탈무드는 유대인들이 수천 년간 목숨처럼 지켜온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 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이 입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의 주인이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가 말의 노예가 된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가 내뱉은 말의 노예가 되어 살아왔습니까? 한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 내뱉은 독설, 나를 과시하고 싶어 늘어놓았던 허풍, 상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서툰 조언들. 그 말들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우리의 목을 죄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탈무드는 혀를 가장 무서운 무기라고 경고합니다. 화살은 쏜 사람 근처에서만 상처를 입히지만 혀는 멀리 떨어진 사람까지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현들이 침묵을 강조한 이유는 단순히 실수를 줄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은 지혜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는 지혜에는 울타리가 있고 그 이름은 침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울타리가 없는 집은 도둑과 들짐승의 침입을 막을 수 없듯이 침묵이라는 울타리가 없는 영혼은 온갖 잡다한 소음과 감정에 휘둘려 그 존엄을
잃게 됩니다. 당신이 말을 아낄 때 비로소 당신의 내면에는 지혜가 쌓일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고요한 공간에서 길어올린 한마디야말로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갖습니다. 동양의 성인 공자 역시 언어의 절제를 군자의 첫 번째 덕목으로 꼽았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말은 어눌하게 하되 행동은 민첩하게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어눌함이란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무게를 알기에 신중하고 또 신중함을 의미합니다. 공자가 살았던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번지르르한 말솜씨에 쉽게 현혹되지만 결국 그 사람의 진가는 그가 보여주는 태도와 행동에서 결정됩니다. 말이 행동보다 앞서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공자의 질책은 과거의 영광을 늘어놓으며 대접받으려 하는 우리 시니어들에게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청년들이 말하는 지갑의 철학 또한 깊은 울림을 줍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눔을 뜻하는 쯔다카는 단순히 자선이 아니라 정예를 의미합니다. 즉,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할 정의로운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떠들썩하게 베풀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가르침처럼 소리 없는 베풀미야말로 진정한 권위를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내어줄 때 내가 너를 위해 이만큼 했다라고 생색내는 순간 당신의 베풀문 거래로 변질됩니다. 거래가 되는 순간 존경은 사라지고 계산만 남습니다. 말없이 지갑을 열어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되 그 공을 내세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덕불고 피율인, 즉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경지의 시작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전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어른의 무게감은 입술의 화려함이 아니라 침묵의 깊이에서 나오고 어른의 영향력은 강요된 권위가 아니라 소리 없이 베푸는 손길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공자는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는 것이 군자가 아니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식들이 내 공로를 몰라준다고 섭섭해하고 친구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화를 내는 것은 아직 내면이 단단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지혜를 갖추고 침묵과 지갑으로 당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세상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을 리 없습니다. 설령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당신의 품격은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의 승부는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품격 있게 비워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을 비우고 그 자리에 경청을 채우십시오. 욕심을 비우고 그 자리에 나눔을 채우십시오. 성현들이 수천 년 전 대나무 숲에서 혹은 광야에서 깨달았던 그 진리가 오늘 당신의 거실에서도 똑같이 숨쉬고 있습니다.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라는 명심보감의 구절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당신의 입을 닫는 빗장이 견고해질수록 당신의 품격이라는 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현들의 어깨 위에 올라타 세상을 내려다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남긴 지혜의 등불을 들고 어두운 노년의 길을 밝히십시오. 남들이 소리 높여 자신을 증명하려 애쓸 때 당신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지갑을 열어 따뜻한 온기를 전하십시오. 그것이 수천 년의 시간을 뚫고 내려온 변하지 않는 승자의 법칙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음악보다 아름답고 당신의 지갑은 보석보다 빛날 것입니다. 고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장 우아한 노년은 가장 적게 말하고 가장 넉넉히 베푸는 자의 것이다. 평생을 타인의 기쁨을 나의 기쁨이라 믿으며 살아온 당신에게 이제는 아주 특별하고도 단호한 선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라는 존재를 지우고 누구의 부모로, 어느 집안의 며느리나 사위로, 혹은
조직의 일원으로만 살아왔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봐도 자식의 입을 먼저 생각했고, 좋은 옷을 봐도 내 몸에 걸치기보다는 가족의 내일을 위해 지갑을 닫았습니다. 희생이 미덕이고 인내가 훈장이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길고 긴 헌신의 터널을 지나온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충분히 대접받고 있습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지출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것은 결코 탐욕이나 이기심이 아닙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인생의 후반전에서 나 자신에게 건네는 가장 숭고한 보상이자 최고의 예우입니다. 당신의 지갑은 타인에게 베풀 때도 빛나지만 당신 자신의 격을 높이는 데 쓰일 때 가장 고귀한 향기를 풍깁니다. 나를 위해 돈을 쓰는 법을 잊어버린 노년은 슬픕니다. 통장의 숫자로만 남겨진 자산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당신의 신체를 단단하게 하며 당신의 매일을 미소 짓게 만드는 데 쓰인 돈만이 진정으로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을 고민하기 전에 오늘 당신이 마시는 차 한 잔의 품질을 고민하십시오. 낡고해진 옷을 아깝다며 걸치고 다니는 것은 검소함이 아니라 당신의 자존감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지 않는데 누가 당신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정갈한 음식을 먹으며 당신의 취향이 담긴 공간을 가꾸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외면이 단정하고 우아해질수록 당신이 굳이 입을 열어 설명하지 않아도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무게감을 갖게 됩니다. 품격은 결코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대우하는 그 태도에서 스며 나오는 법입니다. 이제는 나중에라는 거짓말을 버려야 합니다.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나중에 자식들 다 자리 잡으면 이라는 말로 미뤄왔던 당신의 욕망들을 이제는 수면 위로 끌어올리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악기,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 평소 선망했던 취미 생활에 당신의 시간과 비용을 아낌없이 투자하십시오. 배움에 돈을 쓰는 것은 노년의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새로운 경험에 돈을 쓰는 것은 남은 생을 설렘으로 채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이 무언가에 몰입하여 눈을 빛내고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뒷방 늙은이가 아닙니다. 자기 삶의 주도권을 쥔 매력적인 한 인간으로서 우뚝 서게 됩니다. 이러한 주체적인 지출은 당신을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해방해 줍니다. 우리는 평생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체면을 차리느라 원치 않는 모임에 돈을 쓰고 남들 눈에 좋아 보이려 허례허식에 낭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거품을 걷어내십시오. 오직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기준으로 지갑을 여십시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 영혼이 충만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입을 열던 습관도 내가 나 자신의 삶에 만족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나를 위한 투자는 곧 가장 완벽한 침묵의 수행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행복해야 당신 주변의 공기도 따뜻해집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유산 몇 푼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즐기며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부모의 밝은 모습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기쁘게 돈을 쓰고 인생을 향유할 때 자식들은 비로소 부모라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각자의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세련된 사랑입니다. 당신의 즐거움이 곧 자식의 평안이 되는 신비로운 마법은 당신이 나 자신을 위해 지갑을 여는 그 순간 시작됩니다. 지갑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그 돈은 당신의 청춘과 맞바꾼 눈물겨운 결실입니다. 그 결실을 남을 위해 혹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향한 불안 때문에 쌓아만 두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의 눈을 즐겁게 하고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곳에 그 결실을 나누어 주십시오. 나를 위해 돈을 쓰는 행위는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나는 대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자기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확실할 때 당신의 침묵은 더욱 깊어지고 당신의 존재는 더욱 빛나게 됩니다. 이제 거울 속의 당신에게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그동안 소홀해서 미안했다고. 이제는 그 누구보다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챙기겠노라고 약속하십시오. 남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던 손길을 거두고 오직 당신의 가슴이 뛰는 곳을 향해 지갑을 여십시오. 품격 있는 노년은 결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대우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치열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우아한 노후를 향해 당신 자신을 위한 첫 번째 지출을 시작하십시오. 인생이라는 긴 강물이 이제 바다를 향해 유유히 흘러가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먼 길을 돌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치열한 전쟁터였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고단한 오르막길이었을 지난 시간들. 그 세월의 구비마다 우리가 뿌린 말들은 때로 꽃이 되기도 했고 때로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우리 자신을 찌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소란스러움을 뒤로하고 가장 우아한 노후를 맞이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눈 침묵의 지혜와 지갑의 철학은 단순히 남은 생을 편하게 살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한 권의 책을 어떻게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존엄한 대답입니다. 가장 우아한 노을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태양이 하늘의 한복판에서 뜨겁게 포효하며 자신의 존재를 과시할 때는 결코 알 수 없었던 그 깊고 붉은 빛은 모든 빛을 거두어들이고 침묵 속으로 잦아들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우리의 노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목소리 높여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켜온 침묵 속에 당신의 인격이 담겨 있고 당신이 정중하게 닫은 입술 위에 당신의 지혜가 머물러 있습니다. 말이 없어도 기품이 느껴지고 다가가지 않아도 온기가 느껴지는 사람. 그런 어른의 침묵은 세상 그 어떤 웅변보다 더 크고 분명하게 당신의 위대함을 선포합니다. 동시에 당신의 지갑을 당신의 자부심으로 삼으십시오. 그것은 결코 물질의 노예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경제적 토대는 당신의 영혼이 꺾이지 않게 지탱해주는 마지막 기사입니다. 구차하게 손을 내밀지 않아도 되는 자유, 사랑하는 이들에게 넉넉한 웃음을 지어줄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나 자신의 품위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힘. 그 모든 것이 당신의 단단한 지갑에서 나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타인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며 스스로의 인생을 끝까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당당한 태도야말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가장 높은 경지의 독립입니다. 이제 당신의 남은 날들을 정리가 아닌 완성의 시간으로 명명하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조각들을 맞추는 이 시기에 당신이 가져야 할 태도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스스로를 지극히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썼던 에너지를 거두어 당신의 내면을 채우는 데 쓰십시오.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며 쏟아냈던 말들을 거두어 당신의 영혼을 달래는 노래로 바꾸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최고의 귀빈으로 대접할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을 전설로 기억할 것입니다. 당신의 품격은 당신이 내뱉는 문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머문 자리에 남겨진 그 고요하고 넉넉한 향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앞으로 당신의 입은 더 무거워지고 당신의 지갑은 더 가벼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베풀어야 할 곳에는 주저없이 여십시오. 억울함 앞에서는 침묵으로 응수하고
고마움 앞에서는 지갑으로 화답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무시하던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진심으로 감동시키는 가장 강력한 반격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대에서 춤을 추는 광대가 아닙니다. 무대 전체를 조망하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미소 짓는 이 인생이라는 대하소설의 진정한 작가입니다. 저녁 노을이 산등성이 너머로 사라져도 그 여우는 오랫동안 하늘을 물들입니다. 당신이 떠난 자리에도 그 침묵의 무게와 지갑의 온기가 남아 자식들과 이웃들에게 잊지 못할 삶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비참하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아하게 무르익어 가는 삶. 구걸하는 노년이 아니라 베푸는 어른의 삶. 침묵으로 세상을 이기고 지갑으로 존엄을 지키는 당신의 모습은 뒤따라오는 후배들에게 그 어떤 교과서보다 더 훌륭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당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진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남에게 보이기 위한 내가 아닌 진정으로 원했던 당신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 모습을 위해 오늘부터 입을 닫고 대신 당신의 진심을 담아 지갑을 여십시오. 당신의 품격은 이미 당신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지 당신이 그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훌륭하게 살아왔고 이제는 그 수고에 걸맞은 찬란한 결말을 맞이할 자격이 있습니다. 가장 우아한 노을은 가장 고요한 침묵 속에서 그리고 가장 넉넉한 나눔의 끝에서 완성됩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이 그 붉고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혜의 서재는 언제나 당신의 그 고귀한 여정을 응원하며 당신의 침묵이 보석처럼 빛나는 그 순간을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을이며 가장 품격 있는 어른입니다. 이제 당당하게 그리고 고요하게 당신의 마스터피스를 완성하십시오.